토트넘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래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대0 안정적으로 이제 꺾고 유로파 리그를 확정지었습니다. 리그 5위가 확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클루셉스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10-10을 완성을 했어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은 이미 10골을 넘어섰고 어시를 10개 채우냐 마느냐 이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국 그 안 채워지던 어시가 채워지면서 득점은 17골, 어시스트는 10개, 17골과 10개의 도움으로 10-10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10-10은 손흥민 선수가 그 커리어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위에 있는 선수들이 5명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선수가 루니 5번, 살라 5번, 램파드 4번, 그리고 드록바 3번, 칸토나 4번 이렇게 이제 10-10을 3시즌 이상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 위에 5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 기록은 이제 왜 좋은 거냐면 득점도 많이 하고 이제 도움도 줄 수 있는 아주 이제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10-10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도 계속 도움을 많이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 오늘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죠. 그리고 지난 경기랑 동일하게 쿨루셉스키를 원톱으로 세우면서 사실상 제로톱처럼 세웁니다. 제로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손흥민과 존슨이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이 공간으로 이제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뭐 사르 아니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포로 뭐 반더벤 계속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한 원톱이 없으니까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뛰어가는데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빠져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시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라는 값어치를 정말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까지는 케인이 만들어주고 손흥민이 득점을 마무리하는 이 역할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했었잖아요. 결정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마무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이제 오늘 이번 시즌 달라진 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최전방 공격수에서 이번 시즌은 대부분 시간을 보냈죠. 이게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번 시즌 더 잘했던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예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늘상 컷백만 하니까 이 손흥민 원톱의 단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더 다재다능한 모습, 플레이메이커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인 나이도 드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뛰는 폭발력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가운데로 이제 위치가 점점 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폭발력 있는 드리블을 통한 그런 이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본인의 이제 축구력을 더 발전시키면서 가운데로 들어오죠.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과거에 긱스라던가 피구라던가 물론 뭐 피구는 원래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였지만 이런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점점 더 중앙 지역에서 뛰어요. 폭발력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이 변화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가 5개입니다. 5개의 키패스, 결정적인 찬스도 2개나 만들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찬스 메이킹 능력은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단순하게 최고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이제 하면 할수록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뭐 높아지면서 상대를 지능적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고 주변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팀 내에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든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69번을 만들었고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는
가장 많이 만든 선수가 살라,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다음이 손흥민이에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10-10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시스트를 직접 기록하기도 하고, 뭐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점 패스라던가 이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손흥민 선수가 저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을 때 득점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도 마찬가지죠. 살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미친 듯이 만드는데 주변 동료 선수들이 놓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엄청나게 찬스를 많이 만드는데 레시포드, 호일룬,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놓치잖아요. 똑같아요. 손흥민도. 손흥민 선수도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만드는데 존슨,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계속 놓치니까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만드는 것에 비해 이제 어시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어시스트가 약간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시스트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동료 선수들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어시를 만든 장면이에요. 이제 패스가 메디슨 쪽으로 떨어졌고, 메디슨이 컨트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컨트롤 미스가 나와서 요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손흥민과 상대 수비수의 가운데 공간, 이 공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볼을 경합합니다. 근데 경합을 할 때 발로 툭 건드려주면서 클루셉스키한테 보내줘요. 이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찬스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돌아선 다음에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어시스트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는 약간 우당탕탕하다가 클루셉스키가 환상적으로 넣어주면서 10번째 어시스트가 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그런데 정작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찬스에서는 또 득점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어시스트의 재밌는 점이죠.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걷어냈고, 여기서 걷어낸 볼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토트넘이 볼을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쏠리는 순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완벽한 1대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칩니다. 이런 결정적인 찬스는 동료 선수가 놓치고, 아까 같은 이제 우당탕탕 하는 그런 찬스에서는 클루셉스키가 넣어주고, 이런 걸 보면 참 이 어시스트라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메디슨이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냈고요. 끌어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1대1 싸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돌파가 됐습니다. 이 움직임이 좋았죠. 돌파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리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또 쏠리니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메디슨에게 컷백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슈팅을 느리게 가져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수비수에게 슈팅이 막혀요. 이 결정적인 찬스를.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우당탕탕하다가 뒤로 볼이 빠지면서 포로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이 장면도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어시스트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보면 확실히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의 뭔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측면 공격수로 뛸 때 보여주는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아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했던 것처럼 수비수를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 이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아웃프론트로 정말 멋있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간으로.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공간도 만들고 패스까지 찔러주니까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메디슨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달려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기점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모습만 봐도 손흥민 선수의 뭔가 플레이 자체가 이번 시즌 정말 많이 달라졌고, 손흥민 선수가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계기가 분명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클루셉스키가 넣었던 골, 그 골의 기대값은 0.08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을 넣었죠, 클루셉스키가.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메디슨이 놓친 볼 0.82, 더 높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골 기대값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건 다 놓치고 오히려 골이 들어간 건 0.08 쿨루셉스키의 결정력에 의한 그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시스트라는 것도 참 어렵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텐텐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찬스에 비해 어시스트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텐텐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좋은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요.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기용될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이번 시즌에 고민도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잘 이용했던 시즌이에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시즌 후반기에는 약간 부진했던 기간이 한 달가량 있었죠. 그때는 이제 좀 정말 손흥민 선수도 안 좋긴 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온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케인이 더 컸죠. 그런데 케인이 나가니까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손흥민 선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났을 때 본인이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 토트넘의 경기를 본인이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거, 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도 득점을 그냥 많이 한 선수가 아니라 플레이메이킹까지 가능한 선수, 이 선수가 축구 도사였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토트넘이 초반에 받았던 무조건 챔스는 간다 라는 그 성적이 있었지만 초반 10경기에서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마지막에는 좀 안 좋았던 건 맞아요. 10경기 이후에 토트넘의 성적이 10위권 정도 됩니다. 10위권. 그래서 이제 아쉬운 시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맡으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은 본인이 주장으로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모습이 손흥민 선수가 더 커리어를 길게 가져가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걸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발력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유연한 모습, 축구 도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는 아직은 많이 남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 시즌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오가겠지만 웬만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거냐면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저도 이번 시즌에도 한번 보러 가고 뭐 지난 시즌에도 보러 가고 현지에 가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 토트넘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인지가 느껴져요. 그냥 뭐 경기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스토어부터 그 앞에 이런 분위기들부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사랑받고 있는 환경에서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를 어쨌든 마무리할 수 있다면 토트넘도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좋은 팀이고요. 남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제 생각에는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번 이적 시장을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